될까요? 키가 작아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입니다.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겸임 상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선입니다. 대선인데 어디에서도 젠더 정책 관련, 성평등 정책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늘은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21대 대선에서 성평등 정책 그리고 젠더 정책을 이렇게 해달라 제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적극적인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인 대표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요. 차례차례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김민문정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민문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각 영역별로 발표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고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3년 만에 대선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유린되었지만 용기 있는 시민들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 대개혁을 위해 4개월간 혹한의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힘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문구가 살아있게 했습니다. 광장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4개월 동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호 돌봄, 나눔의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탄핵광장에서 시민들은 제21대 대선의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옹호, 법치부정,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덕수, 지기현, 심우정 등 수많은 윤석열들이 우리 사회의 권력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시는 내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심판과 청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삶은 무너졌습니다. 2024년 국가 성평등 지수 하락, 탄핵광장의 여성과 소수자들의 참여와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평등의 비전을 확실히 선언하고 실행하는 대선이어야 합니다. 셋째, 혐오 정치가 성평등, 다양성, 인권에 대한 백래시를 심화시켰고 소수자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차별과 폭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극단적 구구 집단이 공적 공간에 등장했고 이화여대 혐오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정치와 결별하고 성평등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정치,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기후위기, 돌봄위기가 모든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현재의 진행형 위기입니다. 제21대 대선은 노동, 돌봄, 주거, 복지 등 성평등과 민주주의의 태행으로 무너지고 취약해진 삶의 기반을 누구나 권리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선 젠더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백래시로 삭제된 정책, 제21대 대선의 시대적 과제와 상징성, 이주 장애 등 다양한 위치성과 교차성을 고려한 25대 핵심 과제를 이 자리에서 다음 발표자들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21대 대선은 광장에서 출발한 빛의 혁명이 제도와 정치로 이어져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선거여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 우리가 제시하는 제21대 대선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답변을 받아 공개할 것입니다. 5월 10일에는 윤석열을 파면한
페미니스트들이 차별과 혐오 정치를 넘어 성평등 정치로 가는 시민 대행진을 진행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한 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빛의 광장,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희영경입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정담 부처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 탄핵 국면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중국 개입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이주민, 중국계, 난민, 여성, 소수자 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혐오 정치의 반복적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부재합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이 실현하고 차별과 혐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성별 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중 남성이 6명, 여성이 3명에 불과했습니다. 새 정부는 동수 내각을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모두 성별균형 목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뒤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꼭 이뤄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노헬레나입니다.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단 한 번도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용부터 승진, 퇴직까지 전 노동생애에 걸친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공시제의 도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공개가 아니라 작업장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까지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성별임금 격차는 고용 형태로부터 비롯하기도 합니다. 2024년 절반이 넘는 여성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해 최저임금이 곧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률은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더해 2019년부터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같은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저 수준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게임업계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여성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상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로 돌아가며 가정, 특히 여성에게 돌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 3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과 돌봄의 균형을 맞추고 돌봄 노동 저평가를 개선하며 공공 돌봄 확충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을 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할 시작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람 부소장입니다. 9번째는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속요건을 변경하는 형법 개정입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협박을 구속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10명 중 6명은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습니다. UN 등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부부강간을 포함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부재한 성폭력을 강간으로 정의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시대에 뒤처지고 현실에도 맞지 않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합니다. 10번째,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절차 등 제도화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만 직이 상실됩니다. 새 정부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바탈 사유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및 징계 강화, 공개 의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11번째, 여성혐오 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동네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칼을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4년 한국여성의 전화 분석에 따르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주변인을 포함해 최소 187명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결과입니다. 현재 해외 국가들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살인을 테러 범죄를 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폭력을 정의하는 법령도 없고 공식 통계도 없습니다. 새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개정해서 여성 혐오 범죄를 여성폭력 정의에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 공식 통계 수립 등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네, 한국여성의 전화 송란희 상임대표입니다. 12번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입니다. 혼인혈연 입양 관계뿐 아니라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입니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우선시하며 데이트폭력 관련 법은 부재합니다. 그 결과 최소 15.8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한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고 상담이나 보호 처분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13번째, 디지털 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 요건을 개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구성 요건으로 전제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분절화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전제한 피해자다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태양을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디지털 성폭력의 양태를 포괄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탈취를 통한 사칭, 성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입법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성폭법 17조를 개정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관련 처벌 법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14번째,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 처벌법 전면 개정입니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고 강요를 입증하지 못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착취에 침묵을 강요하는 제도적 폭력입니다. 성매매를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며 구매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의회 공동대표 최희연입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회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어도 세제, 보험과 연금의 승계, 주거 등의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몸과 재생산권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여성 건강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모성 보호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선별하고 통제하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생애에서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 의약품 지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미디어,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젠더 관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미디어 관련 심의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전 정부로 인해 가속화된 혐오와 차별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내 성인지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하고 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립하고 안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의권센터 허우영숙입니다. 19번째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와 기한은 한국인 배우자 유무, 한국 국적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자력으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번째 정책과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입니다. 한부모들은 다차원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한부모 가족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21번째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입니다. 여성장애인은 폭력과 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에서의 차별은 전 생애 과정을 거치며 모든 권리 영역에서의 차별과 소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여성장애인 특화 교육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22번째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입니다. 현재 농업정책은 농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 농업인이 개별 농민으로서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영체 등록할 때 개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농업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여성 농업인 육성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안김정혜입니다. 23번째 과제입니다. 여성 평화 외교 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를 제도화할 것. UNSCR 1325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성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 배제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고위 공무원단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 내에 여성 평화 안보 비서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24번째,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33년간 쉬지 않고 수요 시위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위안부는 거짓이다, 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 명확한 금지 조항과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가
그대로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는 공식 사과하지 않고 현행 동두천시에서는 마지막 남은 낙검자 강제 수용소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가 피해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두 번째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것,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구제 조치 및 지원을 제대로 할 것, 마지막으로 동두천 낙검자 수용소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여성 인권 역사 박물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약간 초과됐는데요. 저희가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마지막 구호로 다 같이 좀 요구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은 위쪽에 좀 크게 보이게 해주시고요. 제가 구호 외치면 마지막에 4글자만 같이 선창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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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